여러분, MZ세대 이러면요 1980년생부터 시작을 해서요 2000년 초반생까지 초반에 태어난 친구들을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MZ세대들은 실사구시가 굉장히 강해요.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싶어하고 게임하듯이 투자하고 뭔가 흥을 가지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이 MZ세대들이에요. 물론 이 중에는요 과도하게 비투를 하든가 또 과도하게 암호화폐 투자를 해서 다중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반면에 아주 슬기로운 투자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장이 분명한 시장, 그런 시장에 들어가서 움직여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말입니다. MZ세대들이 들어가야 될 시장, 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암호화폐 시장, 또 리셀러라고 하는 리셀러 시장 이런 데도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자신 있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저는 그게 그 어느 때보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이 투자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도 나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특이한 투자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물이 눈에 보이는 내재 가치가 분명히 보이는 그런 투자들도 많이 해요. 이거 한번 볼까요? 강남의 빌딩, 강남의 큰 빌딩이에요. 100억짜리 빌딩이에요. 여기에 투자 원금이 5천원입니다. 5천원. 5천원어치 빌딩을 사는 거예요. 5천원어치. 그러니까 배당을 해주거든요. 배당을 해주는데 5천원 투자했더니 47원을 배당을 해줍니다. 47원. 한 주에 5천원 주고 샀는데 역삼동에 있는 지난해 11월에 수익 빌딩을 말입니다. 그리고 연간 수익률로 계산해 봤더니 3.1%입니다. 3.1%. 여러분 지금 은행에 넣으면 1%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강남 빌딩 5천원어치 샀는데 3.1% 벌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플랫폼이 있어요. 이런 플랫폼이.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카사라는 게 있습니다. 카사. 또 리츠라는 것도 있죠. 리츠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는 것도 있습니다. 리츠라는 것도. 이렇게 카사나 리츠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투자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빌딩의 일부를 사는 거기 때문에 빌딩의 일부를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그 옆에 롤렉스 시계죠. 롤렉스 시계. 요거는 피스에 피스. 조각을 사는 거예요. 조각을. 롤렉스 시계를 전체 사기에는 내가 부담스러운데 조각을 사서 나도 롤렉스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다.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거를 팔면 수익이 나죠. 조각 투자라도. 왜냐하면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는 리셀러가 가능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귀성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시세 차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는 것처럼 스니커즈 한정판 리셀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백화점에 긴 줄을 선 걸 많이 볼 거예요. 백화점에.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요. 명품을 한정판을 판매할 때 이런 일이 잘 일어납니다. 명품 한정판 판매할 때. 그 한정판은요. 바로 리셀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운동화도 마찬가지고요. 백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여러분 젊은이들의 투자법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도 그렇게 삽니다. 그림도
롤렉스 조각을 사는 것처럼 그림도 한 조각을 사는 거예요. 한 조각을. 피스라고 하죠. 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각 투자하는 게 그냥 되게 쉬워요. 여러 명이 조각 투자를 해서 소유권을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유권을 나중에 팔았을 때 이익을 나면 그 이익을 또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세 개 다 마찬가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소비자 보호는 안 됩니다. 투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데가 여러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앞서 명동심님이 사채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오늘 이 아이템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런 사업도 있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리셀 대파는 거죠. 리셀 재판매하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의 스노우라는 사이트, 네이버 스노우에서 운영하는 크림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무신사에서 운영하는 솔드아웃, KT M하우스 운영하는 리플 플랫폼이 이렇게 있습니다. 명품, 소액 현물 조각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낸셜 스탠다드에서 파는 피스라는 게 있고요. 카사코리아는 부동산을 그렇게 팝니다. 부동산을 조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미술품도 있습니다. 서울옥션 블루라고. 소투입니다. 소투. 미술품이나 혹은 기중품이나 이런 걸 공동 구매하는 거죠. 음악도 있습니다. 뮤직하우라고. 음악 저작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작권이 팔리는 만큼 내가 이익을 계속 얻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투자법이죠. 소액 투자지만 이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가끔 대박을 내기도 해요. 그 대박이 바로 벼락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해 8월에 가수 지드래곤과 나이키가 협업한 게 있어요. 운동화인데 그게 21만 9천 원이었거든요. 최근에 2천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2천만 원대. 이게 몇 배 오른 거예요? 거의 10배 올랐잖아요. 10배요. 그죠? 지난해 8월에 가수 지드래곤하고 나이키가 공동으로 만든 운동화가 21만 9천 원이 2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2천만 원에. 그만큼 이런 대팔기라든가 리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투자들이요. 점점 새로운 대체 투자 형태로 모양이 점점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것보다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투자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운동화도 막 몇 억대 하는 운동화들도 많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리셀 시장은 점점 커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